공동 생산 이론은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공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있지만 또 시민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동으로 우리 치안 서비스를 생산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거기 개념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말 나와 있죠. 자, 여기는 필연적으로 민간 부분에 능동적 참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 주체, 자, 우리가 말하는 치안 서비스 내지는 우리 공공 서비스의 주체가, 자, 우리 생산 주체는 자, 기본적으로 경찰 등이 담당하고 또 생산의 객체가 됐던 것이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이 말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경찰이고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객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함으로써, 자, 시민 능동적 참여를 함으로써 시민도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다. 시민도 생산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 객체도 되는 이중적 기능을 인정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하고 시민이 공동으로 우리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는 이론이 공동 생산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 근거 나와 있죠? 오늘날 범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가 흉파되고 있다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범죄 증가든가 억제를 경찰에게만 맡긴다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는 시민 등을 적극 참여한다면 나와 있죠. 그래서 효율적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을 시민 참여랍니다. 즉 이런 시민 참여 등이 결과적으로 치안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서로가 같이 해서 우리 치안 확보를 해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 시민은 치안 서비스의 생산 객체이면서도 생산 주체 기능도 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민간 경비가 공경비의 보완 또는 보조적 측면만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서 격상시킨 것이 공동 생산 이론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를 단순하게 경찰 기능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이 공공 서비스를 생산해 가는 주체적 기능으로 접근해 가는 것, 이게 공동 생산 이론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이론이 이제 우리 민영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 민영화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자, 모든 게 국가 등이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다. 또는 공기업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런데 모든 걸 국가가 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 기업도 민영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경비 개념도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쥐어주고 국가가 알아서 다 틀어막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가 다 독점해버리면 우리 일반적인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민영화시킨 측면에서 우리 경비 영역도 민간 경비를 확대시키자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민영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영화 이론은 거기 나와 있죠. 자, 단기적으로는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 그래서 민간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작은 정부 수립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자, 작은 정부 수립하는 것은 국가 기능이 너무 커버리면 개개인의 영역, 우리 민간 영역까지 모든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은 민간에게 맡기고 국가 영역은 국가 기능은 최소화시키자는 작은 정부 이론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게 민영화 이론입니다. 그죠? 근데 민영화 이론은 일반적으로 우리 작은 정부가 같다는 것이 있죠. 자, 이 문제 여러분 우리 19년 시험에서는 바로 이 대목이 나와 있죠.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또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국가 중의 경호 경비를 민간에 위탁시키고 공경비 역할을 줄이고 민간 경비를 확대하자. 자, 그런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이론이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민영화 이론 포인트는 국가가 독점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 되받는 것은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가자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론적 근거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좀 길게 써졌는데, 자, 과거에는 사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이런 것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네요. 자, 과거에 시장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계속 개입해버리면 국가기구가 커지고 심각한 예산 팽창이라는 비효율성을 현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관료 정부를 축소시키고 시장 경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민간 경비를 발전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 민영화 이론의 개념은 국가가 독점하던 시기를 좀 지양하고 바로 민간에게 충분하게 허용해 가자는 이론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6개 이론을 정리 드렸어요. 민간경제 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이. 그래서 우리는 경제 환원 이론도 정리했죠. 6개 이론들 특징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제 환원 이론도 정리했고요. 경제 환원 이론은 한마디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공동화 이론은 우리 민간 경비가 우리 공경비가 담당할 수 없는 개입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이익 집단 이론은 민간 경비도 자신을 이익 집단화 시켜가지고 일종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 경비가 발달한다는 그런 배경이고요. 또 자본주의 발달과 계를 같이 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수익자 부담 이론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민간 경비도 생산 주체로 보자는 공동 생산 이론도 있고요. 자, 마지막 봤던 것이 여러분들 민영화 이론이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해가지고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영화 시키자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성장 발달 배경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한 문제, 많이는 두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 국가별 민간경비의 발달 현황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영역을 볼 것이고요. 자, 우리가 각국의 영역은 영국, 그리고 미국 또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쪽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출제 비중을 따지면 고대 쪽은 거의 다 출제가 잘 안 됐고요. 영국이나 미국, 일본 쪽은 나오면 1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한국 민간경비의 발달 현황은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모대도 한 3개에서 4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에 관한 문제는 딱딱 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대 민간경비 발전 나와 있죠? 온시 시대입니다. 자, 과거에는 자, 우리 민간경비가 자연 발생적으로 태동되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는 개인을 지키다가 이제 서로 부족을 형성하면서 자신과 종족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죠? 그 자구책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차원의 민간경비가 생겨나게 됐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우리 부족의 공동보호 형태로 나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족 형태되면서 일종의 이제 다수의 이익을 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형태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경비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 말은 자, 이런 형태에서 자, 우리 온시적 공경비 개념이 태동에 들어와 있죠. 다시 말하면 자, 부족장이 스스로 지도자가 돼 가지고 일종의 이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 일종의 경비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경비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온시 시대의 공경비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무라비 법전 나오죠? 자, 함무라비 왕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 볼 것은 딱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로 법 집행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명문화시켰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유명한 우리 법을 정확하게 정립해가는 세계 최고의 성문법으로 평가받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이는
경비 개념의 분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함무라비 왕 때부터 경비 개념이 개인 차원의 민간 경비하고 국가 차원의 공경비 분리가 시작됐다. 자, 이게 물어보면 함무라비 왕 시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자, 함무라비 법전은 뭐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좀 봐두시기 바라고. 자, 초기에 그리스 도시국가 나오죠. 일명 폴리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경비 개념이 확대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 폴리스 국가 시대 때는 서로 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도 많이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질서 또 공공개념에서 경비 개념이 확대된 시기가 어차피 우리 문명과도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 폴리스, 그 초기의 그리스 도시국가는 확대 발전을 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유명한 스파르타 나오죠? 스파르타에서 일찍부터 치안 책임자 임명 제도가 발달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경찰 개념이 등장해 간다. 최초 국가경찰은 그리스의 폴리스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고대 로마가 나옵니다. 여기는 최초 비무장 수도경찰인 자경단원이 나온다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비무장 군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경단원, 스스로 지키는 단원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비무장 군인을 질서주에서 임명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되면서 일반적 경비 책임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개인적 차원으로 귀속된다.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고대